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과 암, 뇌, 심장을 보장하는 3대 질병보험, 둘 중 어떤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대 질병보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실손보험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설계한 종합보험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월 10만원 예산으로 정한 종합보험 설계안인데요. 비싼 비급여 항암 치료까지 보장이 되는 암 그리고 뇌, 심장 보장만 따로 계산해보니 월 보험료가 약 77,000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총 보험료의 4분의 3 정도가 3대 질병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 3대 질병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3대 근육, 허벅지, 등, 그리고 가슴 근육인데요. 이 세 부위가 전체 근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즉, 몸 근육의 핵심 3대 축이 허벅지, 등, 가슴 근육이라면 보험의 핵심 3대 축은 암, 뇌, 심장보험이 아닐까요? 오늘은 3대 질병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주의할 점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노하우로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3대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체 운동이라면 3대 질병보험 중에서는 보험료 비중이 높은 암보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의 암보험 핵심 키워드는 과거에는 항암 치료가 100m 달리기였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마라톤같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도록 최근에 실제 가입한 분의 설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진과 같이 암 진단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만 있어도 충분한데요. 첫 번째 항목, 암 진단 시 바로 지급되는 암 진단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를 권장을 드리지만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소득 수준과 가계 상황, 가족력 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암으로 인해 약 1년간 일을 쉬게 된다면 그 기간의 소득 공백, 휴업 손해를 이 진단비 5천만 원으로 보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암진단비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K회사의 상품의 경우 모든 암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 진단 자금에 초기 유방암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험 상품의 설명서에 해당하는 보험 약관을 찾아봤는데요. 초기 유방암이란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면서 전이가 없는 상태의 유방암을 말합니다. 즉, 암은 암인데 크기가 2cm 이하인 유방암은 제외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시지 않나요? 초기 유방암이 보장해서 제외가 된다면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암 진단비를 고를 때 이런 상품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정말 중요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일회성이라 한 번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삭제가 됩니다.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2차, 3차 암 진단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당 불가능한 치료비입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수억 원짜리 면역항암제를 맞는 환자들이 급증했는데 병원과 건강보험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이전의 항암치료는 4에서 6사이클로 두세 달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면역항암제를 3주 간격으로 2년 이상 맞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환자군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수술만으로 끝났던 암종에서도 면역항암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래항암 주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항암 치료가 마라톤처럼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건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대형 위험일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신개념 보험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비급여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원더걸스 유빈의 큰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겹게 치료를 이어왔다며 안타깝게도 2024년에는 뇌까지 전이되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유빈이 공유한 국민청원은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의 건강
건강보험 급여 적용입니다. 특히 투키사 약값은 2개월 기준 3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4년 동안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암 주요 치료비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적용해 보니까, 진단을 받았으니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1차로 지급되고 해당 진단비 항목은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돼서 연간 5천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5천만 원, 총 2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암 주치는 한 번 보험금이 지급돼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 계속 보장이 이어집니다. 내가 암에 2번 걸리든 3번 걸리든 100세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암 진단비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암 주치 보험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암 환자분이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유빈 씨가 국민청원을 했던 부분이 바로 항암제가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급여 치료에 한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지만 비급여 치료비 또는 전액 본인 부담 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목적의 항목인데요. 그럼 비급여 치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약물 치료, 마지막으로 방사선을 암세포에 조사해서 공격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비급여 치료인지만 알면 됩니다. 암 수술의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인 복강경 수술은 해당이 안 되지만 로봇 수술 방법이 비급여 치료라서 비용이 비싸고 이 암주치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에서는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 약물과 3세대 면역 항암 약물인 비급여 치료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는 꿈의 암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방법이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에 속합니다. 환자 한 명당 치료 시간은 2분 정도이고 치료 후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췌장암과 같은 난치암 치료에 탁월한 치료법인데요. 정리하면 비급여 암주치 보험은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까지는 보장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대형 위험만큼은 장기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암 진단비 3천만 원과 비급여 암주치 3천만 원 동일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비급여 암주치 보험이 무려 70% 정도나 저렴했습니다. 아무래도 약점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강점이 뚜렷하다 보니 요즘 이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암주치 보험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암 진단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만 보장되는 10년 보장형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일부 회사에서 드디어 보험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 만기형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험 만기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에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항목을 포함시켰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에서도 보장이 가능은 하지만 굳이 한 번 더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입자 치료는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세암병원 자료에 따르면 중입자 방사선 치료 비용은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실손보험으로도 통원 치료는 최대 25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이죠. 결국 대부분의 치료비는 현금으로 다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월 1,300원밖에 안 하지만 나중에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보험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일본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연세암병원 한 곳만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 치료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꽤 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치료가 활성화되어서 비교적 쉽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해외 치료인 만큼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자, 이렇게 암보험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어서 뇌혈관 보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뇌혈관보험과 심장혈관보험 추천 설계 내용입니다. 진단비, 수술비, 혈전용의 치료비 이렇게 3가지 항목만 잘 챙기셔도 충분해서 진, 수, 혈
플랜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자, 그 이유는 뇌혈관 보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뇌혈관 보험의 핵심 키워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5배 이상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뇌혈관 진단비 보장 범위를 보시면 뇌출혈이 가장 좁고 다음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순서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거, 뇌졸중에 포함되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포함되는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예전에 땡땡생명 가입하신 분이 두통과 마비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가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돼 있으셔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혹시나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가입돼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의 5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뇌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신 경우라면 최소한 이 뇌졸중 진단비까지만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뇌경색과 뇌출혈 등 주요 질환만큼은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다음 사진과 같이 뇌혈관 질환 보험 약관에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비와 혈전용의 치료비도 중요한데요. 먼저 수술비가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 보장이 됩니다. 반면 뇌혈관 진단비는 암 진단비처럼 한 번 지급되면 이 항목은 삭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비는 이 진단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40세 남성 기준 진단비와 수술비를 1천만 원 동일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약 4배 저렴합니다. 마지막 혈전용의 치료비는 혈관이 막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이 응고된 딱딱하게 뭉친 피를 녹여주는 치료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항목을 가입하실 때 뇌경색이나 뇌출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졸중 혈전용의 치료비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 질환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진단비는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나뉘는데요. 부정맥 같은 경증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범위가 가장 넓고요. 혈관 수축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마지막으로 혈관이 완전 막혀버리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렇게 보장 범위가 3가지로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혈관이 막혀버리는 급성 심근경색보다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이 5배 정도 많습니다. 22년도 협심증 환자 수 70만 명에 비해 심근경색증 환자 수 13만 명,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가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부정맥은 발병 확률이 높다. 두 번째, 보험은 보장 범위를 무조건 넓게 가입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대형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유는 결국 보장 범위를 넓게 할수록 비싸지겠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넓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장 쪽도 마찬가지로 혈관 수술비는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 저희 팀 고객분이 몇 년 전에 가슴 통증으로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스텐트 시술을 3번이나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은 혈관이 다시 좁아지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밖에도 혈관이 부풀어 올랐을
때 시행하는 코일 색전술이나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는 경우 등 혈관 질환은 수술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진단비의 경우는 한 번 보장하고 소멸이 되지만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 보장된다 말씀을 드렸죠. 아까 사례와 같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3번 받은 경우는 진단비는 최초 한 번 지급 후 소멸이 되지만 수술비는 1,000만원 가입했다면 총 3,000만원 지급되고 2,000만원 가입했다면 총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수술을 많이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 딱 3가지도 충분하다. 암 진단비, 그리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보험은 진단비는 되도록이면 뇌혈관 진단비까지, 최소한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가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수술비는 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 혈전용의 치료비를 꼭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장질환 보험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수술비, 심장질환은 수술을 많이 한다. 대비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해서 진단비, 수술비, 혈전용의 진수혈 플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저희 팀은 3대 질병보험 상담해 드리는 100명의 고객님이 계시다면 100가지 다른 설계를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나이, 경제력, 가족력, 과거 병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상품 비교는 당연히 기본이고 개인 맞춤 전략 설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1대1 개인별로 진짜 나만의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면 365일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